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오늘은 김제시 백학동에 위치한 용자 칠총에 왔습니다. 여기에 성친하지 못하고 죽은 용의 자식 7이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다는군요. 자, 오늘은 용자 칠총에 관한 전설입니다. 옛날 김제 백학동에 진표라는 총각이 서른이 가깝도록 장가도 못 간 채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병상의 어머니가 뜬금없이 붕어탕이 먹고 싶다고 해 효심 깊은 진표는 꽁꽁한 겨울강의 얼음을 깨고 낚시를 들이우고 있었다. 추위에 떨며 하루 종일 기다렸으나 붕어는 입질조차 하지 않았고 해질녘에 겨우 자라 한 마리가 걸려들어 진표는 붕어탕 대신 자라탕이라도 끓여드려 어머니 몸보신을 시켜드릴 생각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자라를 본 노모는 역정을 내며 붕어탕만 찾았다. 엄니, 내일은 꼭 붕어탕을 올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진표는 어쩔 수 없이 자라를 물독에 넣어두고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낚싯대를 들고 나갔지만 또 허탕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연 진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노모가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허겁지겁 붕어탕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진표야, 고맙구나. 이 애미를 위해 붕어탕을 요렇게 맛있게 끓여놓다니. 아이고, 이젠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구나. 노모는 아들이 밥상을 차려준 줄 알고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진표는 누가 상을 차려놓는지 몰래 지켜보기로 했다. 이른 새벽 자는 채 하며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 진표의 시선에 누군가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여인이 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표는 벌떡 일어나며 치맛자락을 잡았다. 선녀님, 가지 마세요. 뜻밖의 사태에 여인은 크게 당황한 듯했다. 제발 놓아주세요. 지랑 결혼해 주기 전에 죽어도 못 놓아요. 결혼이라고요? 단조직입적인 진표의 말에 여인은 저기 놀란 모양이었다. 낸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못난이지만 마음고생만은 절대 시키지 않을 거구만요. 진표는 간절한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애원이 통했음인지 여인은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언 강이 녹고 사내들의 꽃이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진표와 각시가 우물가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진표와 같은 처지였던 마을 노총각들의 부러움은 말할 수가 없었다. 시성에? 저렇게 이쁜 각시가 있다니. 미인은 꼭 인물값을 한다는데 동티 안 날가는 거 모르겠네. 뭔 소리란가. 진표 엄니 칭찬하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우리 며느리인 입안의 혀처럼 착착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단께. 진표 녀석 상판 떼게 좀 봐. 깨가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부러움과 시샘어린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진표는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진표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복이 꿈만 같았다. 오직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각시가 어서 아이를 낳아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3년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다. 서방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셋네 아기를 가졌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진표는 뛸 듯이 기뻤다. 손주를 기다리다 못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원을 이제야 들어드리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 뭐든지 들어줄 텐께 싸게 말해봐요. 앞으로 100일 동안만 저와 떨어져서 지내주세요. 뭐라고라? 그게 뭔 말이래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부인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한 듯 승낙하는 진표를 보며 부인은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100일이 되기 전에는 절대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열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살기 위해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진표는 어쩔 수 없이 100일 후를 기약하고 집을 나와 산속에 움막을 짓고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외로움 속에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중마지우인 칠복이와 만수가 술을 사들고 찾아왔다. 울적하던 차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어느덧 거나하게 취했다. 진표야, 네 조심해야겠더라고. 관가에서 일본은 당수거르니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여자 없인 하룻밤도 혼자 못 자는 호색한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그 신임 사또란 자가 백학동에 절세미인이 있다는데 한번 봐야 쓰겠구먼. 이러더라는 거요. 무엇이요? 안 그래도 미인으로 소문난 부인을 누가 건드릴세라 노심초사하던 터였는데 칠복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싸게 가서 각시단속 잘하더라고. 만수까지 거들고 나서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진표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차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다. 진표는 사립을 열고 성큼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때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아내의 신음소리였다. 그녀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진표는 와락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 펼쳐진 광경에 진표는 숨이 콱 멎는 것 같았다. 아내는 간 곳이 없고 방 안엔 어미용 1마리와 7마리의 새끼용들이 움틀거리고 있었다. 진표를 본 어미용은 고통스럽게 울부짖더니 이내 아내의 모습으로 변했고 새끼용들은 하나 둘씩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이 아이들을 모두 사람으로 만들어 이 나라의 인재로 키우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약속을 어겨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며 단식하는 아내를 보며 진표는 억장이 무너졌다. 쇠내는 용궁의 용녀로 효심 깊은 서방님의 인품을 믿고 인간 세상에 나왔건만 이제 우리의 인연도 끝이군요. 부인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황룡으로 변하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가지 말아요, 여보. 회환에 찬 진표의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황룡의 모습은 이내 하늘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진표는 새끼용 7마리의 시체를 거두어 마을 뒷산에 고이 묻어주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용자 칠총이라고 하며 진표는 훗날 불교에 귀해 한평생 수도하며 참회의 길을 걸었다고 전해지고 있다.